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 마을의 경치 좋은 언덕 위에는 거대한 사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과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모든 계절마다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맺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사과 나무를 귀하게 여기며 그 열매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의 아이들은 사과가 언제쯤 맺힐지 기다리며 나무 주위를 뛰놀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여우 한 마리가 언덕을 올라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여우는 지혜롭고도 약삭 빠르기로 유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사과를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사과 나무가 살며시 바람에 흔들리며 사과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며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과가 내게 온 것은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때부터 여우는 매일 언덕에 올라와 나무와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니?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뿌리가 이 흙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지. 나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달콤한 기쁨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란다. 여우는 나무의 대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도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좋겠어. 그로부터 여우는 매일 나무 아래를 찾아와 지혜로운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무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베푸는 마음 그리고 조화로운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나무의 말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과,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나무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더욱 조화롭게 살아갔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무를 찾아와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사람들이 나무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도 사과 나무와 여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찾아올 때마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중요함을 새삼 되새겼습니다. 여우의 지혜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설은 프랑스 시골 마을의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외곽을 탐험하던 루이는 오래된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주위는 많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그 문은 마치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이는 문을 열어봤고 그 너머에는 마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꽃들이 말하는 신비로운 장소였고 나무들은 거대한 키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형형색색의 빛이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숨이 멎는 듯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정원 속을 걷다 보니 그는 조그만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는 황금빛 새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유리로 된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루이를 반겨주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루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는 루이에게 정원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정원은 한 마법사가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사용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 이곳에 마법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비밀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들과 함께 춤을 추며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정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분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수대 물 속에서는 다양한 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물고기가 루이에게 다가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정원이 너에게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줘. 이곳의 아름다움과 평화는 내가 이를 보호하고 돌볼 때 계속될 수 있어. 루이는 이 말을 듣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는 늘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고 돌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곳에서도 많은 비밀을 발견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루이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세상에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그 역시 마법의 정원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진정한 마법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루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 속에서도 큰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에브롱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적은 인구의 이 조용한 마을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큰 나무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험심이 강한 소년 루이는 친구 알렌과 함께
그 마법 나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두 소녀는 손에 횃불을 들고 나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에는 수세기 동안 마을을 지켜온 고대의 정령이 살고 있어. 마을의 할머니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소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년들은 나무가 실제로 생명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빛을 발하며 아이들에게 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전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웃 마을의 질투 많은 마법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롱의 질투심을 품고 항상 마을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정령이 힘을 발휘한 마법사의 계획을 매번 막았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들은 소년들은 자신들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사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에브롱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와 알랭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나무로부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마법을 시도했습니다. 두 소녀는 나무의 힘을 빌려 마법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고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루이와 알랭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마법 나무와의 비밀스러운 연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로 남았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단한 결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여전히 비밀과 이야기를 간직한 채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며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플로랑스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친절한 여인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플로랑스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주변 숲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거기서 그녀는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플로랑스는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갑자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그녀는 신비로운 샘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랑스는 그 샘물을 보고 매혹되었고 그 물이 너무 아름다워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물에 닿는 순간 그녀는 물속에서 고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네. 하지만 조심해. 너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힘은 소용이 없을 게다. 그 말을 듣고 플로랑스는 조심스럽게 물 한 줌을 떠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숲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처럼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농부의 농작물은 갑자기 풍성하게 수확되었고 병든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적에 놀랐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플로랑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플로랑스는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로랑스는 그 샘물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고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샘물은 마을 사람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모두가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바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플로랑스와 그 마법의 샘물은 마을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오래된 마을. 기묘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좋은 날씨에 마음껏 거닐 수 있는 파리 거리를 무대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사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파리의 작은 마법사라고 불리는 소년 루카스가 있었다. 비알비알 루카스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빈둥거리며 거리를 돌아다니던 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의 손에 작은 황금책이 들어오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책은 마법의 주문이 가득한 책이었고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한껏 피울 수 있었다. 비알비알 루카스는 마법을 배우는 데에 열중했다. 그는 도서관의 한 구석에 머물며 조용히 책의 주문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있는 커다란 분사가 쏟아진 일도 교회의 오래된 종이 호련히 울린 일도 모두 그의 장난이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방인의 장난이라며 넘겼다. 비알비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법으로 인한 사건이 빈번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마을에 젊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였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선의가 없이는 마법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엘레나는 루카스와 마주 앉아 그에게 황금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비알비알 루카스, 이 책은 너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힘은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해. 라는 엘레나의 말에 루카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법이 단순한 장난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RBR 이후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며 책에 마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안정을 찾았고 루카스를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루카스는 자라면서 마을의 중요한 어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얘기는 파리의 전설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졌다. BRBR 파리의 작은 마법사와 황금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마을은 여전히 마법처럼 반짝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루카스를 떠올렸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진정한 사랑과 선의를 가질 때 그 어떤 마법도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